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퇴직 위기에 몰렸다. 집 빼고 3억. 노후를 망치는 이 네 가지는 피해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팔 수 있는데 안 파는 것과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것.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나올 수 있냐? 이것이 투자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투자는 그냥 거르는 게 정답입니다. 퇴직 은퇴 전후에는 이게 더욱 중요하죠. 잘못되면 복구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연입니다. 54세 남편이 명예퇴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재취업하기도 힘들 겁니다. 집 빼고 현금 3억 정도 있는데 저희는 이걸 미천으로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작은 상가를 사보라 하는데요. 고민이 됩니다. 자,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목돈이 있다면 수익 올리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퇴직을 앞둔 시기의 투자는 현역 때보다 더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에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 한다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솔깃했다가 평생 모은 목돈을 날리기 십상입니다. 자, 노후를 망치는 것들이 있죠. 이건 꼭 퇴직 은퇴자들이 피해야 할 투자 상품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알 수 있는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시작합니다. 전원주택. 아파트와 달리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산이죠. 내가 정성 들여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다. 여기서 쭉 살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왠지 고립된 느낌도 들고 아플 때 병원 가기도 불편하고 또 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손해보기 십상이죠. 전원주택 사려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 취향에 맞게 집을 직접 지어보길 원하죠. 그래서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은 팔려고 할 때 잘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내가 팔고 나와야 할 때 엑시트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원주택 부지를 사놨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팔고 싶어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면 땅만 있으면 안 되고 집을 지어놔야 팔린다고 하죠. 그래 이 말을 믿고 집을 지었다간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집은 팔기 위한 목적에서 지으면 안 되죠. 집 짓느라 건축 비용만 더 들어갈 뿐이죠. 집은 계속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그래도 전원주택에서 꼭 살아보고 싶다면 2년짜리 전세를 구해서 나와 잘 맞는지 직접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도심 아파트를 팔아서 전원주택을 사고 남은 돈을 노후 자금에 보태고 싶다는 고민도 많이 하죠. 자, 이럴 경우 만약 내 집이 있는데 지금 현금이 아쉽다. 전원주택보다는 주택연금이 더 나은 대안입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 잡고 매달 연금 받는 제도죠.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로는 약 17억 원까지 가입 가능하죠.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매달 받는 연금액이 고정되는데 생일이 임박한 경우 생일 날짜가 지난 후에 가입하면 금액이 약간 더 늘어나죠. 그리고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참고로 주택연금은 집값 상승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당장 2024년 3월부터 주택연금 액수가 평균 1.5%씩 줄어듭니다. 단 연금액 감소는 기존 가입자는 상관없고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자, 다음으로 3년 내 입주 및 분양권 전매 가능.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혹되어 선뜻 투자하면 쪽박찹니다. 지역 조합주택이라는 거. 현수막, 모델하우스 가끔 길 가다 보면 보셨을 겁니다. 신문에 홍보도 하고요. 지역주택조합에는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20% 이상 저렴하다는 홍보 문구가 따라붙죠. 지역주택조합은 거주민들이 모여서 아파트를 공동으로 짓기 위해 주택조합을 만드는 것인데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도중에 좌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피해는 1977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어져 왔다는 사실. 이러한 것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과 큰 상처, 그리고 큰 피해를 주죠.
바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겁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았다 해도 실제 입주가 완료된 경우는 과거 18년 동안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토지 소유권이 95% 이상 확보돼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죠. 큰돈이 장기간 묶일 위험이 높고 환불도 어려운 투자처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죠. 퇴직 후에 이런 것에 솔깃해서 투자하면 쪽박찰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5년간 확정 수익 7% 보장해 드립니다. 분양형 호텔의 단골 홍보 문구죠. 약속이 지켜진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1, 2년은 잘 나오다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분양업체는 일간신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노른자 땅, 특급 비즈니스 분양형 호텔, 3년간 7% 확정 수익률, 1억에 두 채를,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분양 광고를 하죠. 분양업체는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또 여러가지 이유로 변동될 수 있는 수익률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장 광고하죠. 이걸 보고 잘못된 투자를 하죠. 자, 이것을 분양받은 사람은 화가 날 법하지만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분양계약서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깨알 글씨로 내수부진 등 호텔 경영이 어려워지면 약정 수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텔을 분양받은 뒤 매달 지급되는 수익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 수익형 호텔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는 투자자 수가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수익금을 제대로 주는 수익형 호텔은 눈 크게 떠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퇴직금, 목돈을 날리거나 대출을 안고 투자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퇴직 은퇴 전후나 노후 대비하려는 분들이라서 안타까운 거죠. 2021년 기준 피해자가 최소 5만 명은 넘을 것이라 추산하는 정도입니다. 피해 금액만으로도 약 10조 원가량, 엄청난 큰 피해 금액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자, 끝으로 또 수조 원대의 피해 규모죠. ELS, DLS. ELS는 개별 주식과 주가 연동, DLS는 주식 외의 다양한 파생 상품과 연동되죠. 증권사가 발행해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하는 상품인데요. ELS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파생 상품입니다. 자꾸 신문지상에 잊혀질만 하면 자주 등장하죠. 최근에 홍콩 H지수 연계증권 ELS 3년 만기가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50% 투자 손실 8조 원대의 손실이죠. 이 상품이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 지수가 50% 이상 빠지면 손실이 확정되는 상품입니다. 자, 여러분, 마케팅 하는 분들이 말하죠. 지수가 50%나 빠지겠습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어납니다. 모르면서 알듯하면서 순간 솔깃해 쪽박 차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손실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은행이 꿀꺽하는 건가? 전체 16조가 만기 때 반토막 난다 하면 이 8조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은행? 증권사? 공중분해? 피해자들이 당하고 나서 궁금해하죠. 이거 공중분해됩니다. 피해자 손실분이 은행이나 증권사 몫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파생상품의 위험이라는 거죠. 투자자 3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품을.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없다. 즉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한 시기에 매도할 수 없다. 그러니 노후자금, 금쪽 같은 목돈, 노후를 망치는 이 4가지는 꼭 피해라.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